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전주 RTS 사업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호스트 김윤정입니다. 귀한 시간 참석해 주신 만큼 휴대폰은 무음이나 꺼두시고요. 자리 이동은 되도록 자제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이제 막 따뜻해진 봄도 뜨겁게 불태우실 열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유사나의 불도저, 이규제크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 육영란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유경란입니다. 네. 제품하고 저 한다고 해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있었는데 네, 제가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 그로잉업의 스타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중에 전라북도 출신은 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북도 출신이 오냐, 또 서울 출신이 오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오늘 홈그라운드라서 아마 이곳에 정읍의 네트워크 이렇게 물이 좋나 봐요. 루비 사장님도 계시고 또 정읍의 골드 사장님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홈그라운드에 와서 너무 좋고요. 더 떨리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거 PPT 넘기는 게. 네,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네, 저는 특별한 능력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파트너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특별한 인내력이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해보자. 우리 박청자 스포너님에게도 그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그로잉업의 북두칠성 우리 스타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에게는 특별한 그들만의 뭔가 능력이나 재주는 없지만 특별한 인내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유경란의 특별함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특별한 인내심을 내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유경란 스타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저희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현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죠. 우리 바이러스와의 전쟁. 근데 지금 현실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자부터 코로나 있기 전에 호황이었던 사업들이 코로나 있고 나서 불황으로 바뀌고 또 코로나 있기 전에 불황이었던 사업이 어쩜 또 호황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코로나 전 시대와 후 시대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후가 좀 더 나으신가요? 네, 우리 사업은 후가 낫죠. 후도 낫고 전도 낫고 앞으로 계속해서 호황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을 잘했기에.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지나갈 거라고. 이 폭풍 같은 시대가 지나갈 거지만 결국은 또 어때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아야죠. 끝까지 잘 살아남아야 되고 그 살아남고 나면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안에서 뭔가를 찾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잘 따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남으신 분들 중에 정말 최고의 삶을 살지 않을까,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열심히 사셨죠? 네,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휴가 한번 가보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과거에 저의 그 어떠한 선택 하나로 지금은 휴가도 갈 수 있는 삶이 됐어요. 다 열심히 살지만 왜 누구는 삶이 어떠한 그 전환에 의해 계기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누구는 다 열심히 살지만
또 뭔가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열심히 살고 그냥 끝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3번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직업을 바꿀 때마다 제 삶이 계속 더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졌어요. 뭐예요? 선택을 잘했겠죠. 네. 진짜 이 열심히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전 이거 직업을 3번을 바꾸면서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의 유경란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어떤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의 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선택을 굉장히 잘해서 합이 너무 잘 이루어진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를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누구나 다 정읍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꿈이 대기업이죠. 대기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기업 모니터 봐야 되죠. 모니터를 안 보고 해야 애드립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대기업을 가는 게 꿈이었어요. 여기를 봐야 되죠. 네, 리더님을 볼게요 제가. 네. 그래서 대기업을 가는 게 꿈이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꿈만 같았던 그 직장 생활이 제가 이걸 이제 평생 업으로 해서 내가 60살까지 내가 직장 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 정말 답이 안 나왔어요. 왜? 60 이후의 삶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면 연금 가지고 내가 60살 이후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내가 명퇴를 당하고 뭔가 내가 의지에 상관없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상황이 되면 나는 절대 100살까지 나의 노후가 책임져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명퇴가 없는 직업을 첫 번째로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자영업이었죠. 자, 그때 시대에는 자영업이 괜찮았어요. 지금 시대에 누가 자영업 차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김은경 리더님. 뜯어 말려야죠. 지금은 자영업을 뜯어 말리겠지만 그때는 저도 이제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100살까지 일할 수 있는 걸 전 찾았어요. 제가 건강하다는 조건 하에. 왜? 20대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찾은 건 자영업이었습니다. 자, 건강한 몸으로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타이밍은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혹시 자영업은 뭘 잘해야지 성공하는지 아세요?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돼요. 네, 잘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금 받고 싹 넘겨야죠. 잘 될 때 고민하셔야 돼요. 언제 빠져야 되는지. 잘 되네 하고 끝나면 어때요?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앞에. 잘 되네 하면 어때요? 유행이 지나갔어.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잘 돼도 고민이고요. 오픈하자마자 고민하셔야 되고요. 다음 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저 역시 그랬어요. 그냥 직장 생활 하기 싫으니까 막연하게 시작했던 그 제가 쭈쭈 마사지 사업 아시죠? 근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황금 돼지띠가 됐죠. 지구상에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베이비들이 태어났죠. 네. 그럼 입시가 어떻게 돼요? 대학 들어가기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엄마들은 모유를 먹여야 똑똑해진다라는 거에 이슈가 됐죠. 그래서 다들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제가 마사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또 시대의 흐름상 네이버 카페도 등장하고 스마트폰도 나오기 시작해요. 사업은 너무너무 잘 됐죠.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게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네. 물론 혼자의 몸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10명, 12명. 28살에 뭐 12시간 일하는 게 어려워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그죠? 응. 아이들만 똥꼬 발진이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발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치질방석도 앉아서 하루 종일 마사지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번다고 생각. 리더님도 눈 감아 보세요. 하루에 100만 원 현금. 어때요? 일할 맛 나죠? 네, 너무 행복했어요. 건강했으니까. 젊었으니까. 혈기양양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제가 돈은 벌었어요. 그래서 가난은 대물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마사지를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때마침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던 게 저에게는 돈을 벌게 해준 거였죠.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아이들을 똑똑하게 해줘야 되니까 엄마들이 모유 수유로 다 몰린 거고. 그때는 제가 마사지를 잘해서 잘 된 줄 알았지만 시간 속에서 지금은 알아요. 그 시대가 나를 돈을 벌게 도와줬구나 라는 걸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아, 내가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우리가 전문가들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사지를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했을 때 처음에는 28살이었고 혈기양양했으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돈이 주는 기쁨이 너무 컸고요.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이 7년, 8년, 9년 지나가니까 어디가 아파요? 사람 몸을 계속 쓰면? 네, 젓가락질을 못했어요. 젓가락질을 못했어. 네. 모유 마사지를 너무 많이 해서 아마 여기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아실 거예요. 출산을 하면 굉장히 이제 마사지를 요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를 혼자 하다 보니까 젓가락질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자꾸 입원하고 아프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의 수입이 딱 중간에 끊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고소득자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 하고 이렇게 의기양양했었는데 시간 속에서 제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딱딱딱 벌어졌을 때 내가 이런 돈을 버는구나. 결국은 내가 이렇게 몸을 많이 써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끊어지는 상황이구나를 현실이 닥치니까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박경태 리더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밟아야 똥인지 알면 안 된다고. 똥을 밟기 전에 저건 똥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딱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 28살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100살까지 할 수 있을, 난 최고의 아이템을 찾았어. 천직을 찾았어. 난 100살까지 쭈쭈 마사지 할 거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불과 5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근데 저 혼자 일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너무나 고소득이었기 때문에 아파도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10만 원, 20만 원 벌면 안 나갔을 것 같은데 나가면 100만 원이니까 절대 문을 못 쉬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상황에서 우연하게 제가 A사의 네트워크 하시는 분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노동 수입이 아니라 나에게 권리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게 돼요. 정말 신세계였죠. 왜? 제가 하는 일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시간을 많이 써서 노동을 많이 해서 몸이 나빠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결국은 돈만 벌고 몸은 고생하고 시간이 없어지는 일이었어요. 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아니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뒤통수를 맞게 돼요.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28살에 연봉 2억, 한 달에 뭐 1,900, 2천만 원씩 벌 때 정말 제가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삶, 자유롭지 않은 삶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몸이 아파 보니까 똥인지 밟아 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파이프라인 수익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내 몸이 아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로 끊임없이 소득이 되는 일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언제 만들어 보고 싶었냐? 지금 잘 나갈 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사지로 하루에 한 달에 2, 3천씩 벌 때, 지금 나의 눈빛이 살아있을 때 내가 먹고 살 사람한테 말을 해야 이 나의 말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 사업의 하향상을 될 때, 힘들어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왜? 모두 다 나의 얘기를 들어주진 않을 거니까. 때에 따라서는 거절도 하고 안 한다고도 하고 그죠? 얘기를 할 텐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들이 거절하면. 그래서 내가 은퇴 시기를 정했죠. 딱 5년만 내가 부업으로 하자. 유산화를. 부업으로 하고 내가 5년 뒤에 멋지게 은퇴하리라. 왜? 유산화에서 소득이 인컴이 늘려면 어때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정말 그 당당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수입이었어요. 물통 수입, 노동 수입이 아니라 권리 수입을 가져가야 된다. 저만 몰랐던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얘기를 매스컴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하려고 많이 들여다보고 가까이서 보니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정보를 공유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맛집이 있으면 소개도 하고 또 그 캐시백을 커피숍에 가서 그걸 찍으면서 내가 정말 포인트로 적립도 받고 이렇게 캐시백을 받는 생활을 이미 내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투잡으로 하는 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단지 투잡으로 하면서 남는 시간에 절대 하지 말자. 시간을 내서 하자.
남는 시간으로 일하면 돈이 될까요?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남는 시간이 있나요? 있으세요? 드라마 보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하나도 없죠. 근데 시간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드라마도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할 때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그 이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여자들한테 드라마는 절대적이거든요. 응. 자, 근데 이 시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하는 사람이 많을까? 정말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을까? 근데 통계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11조, 대한민국만 해도 5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커미션으로 약 2조 정도가 이미 많은 사람들은 삶을 바꾼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죠. 단순히 제품을 하나 두 개 먹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비즈니스로 해서 인생을 바꾸신 분도 아마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수없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회원 직접 판매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영양제, 50%가 영양제예요. 그리고 화장품, 생활용품. 전문가가 있어요. 뭐라고? 웰리스 사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이 네트워크 시장 안에서 정말 많은 백만장자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그로잉업 안에서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싼 값으로 회사 이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지만 그게 소득을 안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장이 211조. 벌써 커미션이 35%가 2조 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관리비, 광고비, 유통비를 없애고 제품을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회사에선 어때요? 누구한테 고마워요? 제품이 발이 달려 나가게 한 사람한테 너무 고맙죠. 그 커미션 얼마를 줘? 35%를 주는 시스템이에요. 자, 어떠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 복제와 축적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레버리지가 돼서 엄청나게 티끌모아 태산이 되니까 저희 리더님들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큰 유통망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는 제가 부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딱 적어도 10년 안에는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비즈니스를 부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확하게 5년 만에 제가 원래 마사지에서 벌던 수익을 넘어서서 전업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되니까 하고 계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리더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강의를 하셨냐면 버티자. 버티는 걸 잘해야 된다. 근데 딱 세 가지를 하면서 버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네트워크의 기본은 나의 경험치부터 시작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먹고 쓰자. 두 번째, 알려주자. 모르니까. 세 번째, 리더님들처럼 보고 배우고 또 어때요? 소비자 사업자를 내가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그 세 가지를 하면서 버티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업으로 하면서 그 세 가지만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자, 뭐 했다고요? 먹고 쓰고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적극적으로 내가 소비자 사업자에게 찾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 그 세 가지를 하면서 버텼던 것들이 큰 태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분명히 큰 태산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유산화만 사업한 지 지금 3년 시간 총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제는 노동 수입을 벗어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수익을 받게 됐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파이프라인 수익을 위해서 지금 어때요? 뭐 서울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많이 멀리에서 오셨잖아요. 분명히 이 시간 속에서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 플랜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업을 제가 처음에 뭘 선택했다 그랬죠? 대기업. 그죠? 간호사 3교대 근무. 두 번째, 마사지. 자, 회사원과 자영업. 대부분의 로망이 회사원 하다가 힘들면 뭐예요? 자영업. 자, 세 번째 선택 중에 이러한 장점들이 저를 너무 대부분 일찍 쓰면 쓸수록 몸이 아프고 시간이 없고 그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아가는 게 대부분의 직업인데 시간 속에서
시간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내가 뭔가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건강을 해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에 가장 메리트였어요. 왜? 저는 간호사를 하면서도 건강을 잃어봤고 모유 마사지 하면서도 건강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또 부업으로도 가능하고 무자본, 무자격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고 보니 너무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했잖아요. 모유 마사지 일을. 정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몇십 개 회사들을 수없이 많이 거쳐갔는데 저는 딱 하나 보고 이 회사를 전 제품 만드는 제가 이 회사를 결정을 했어요. 자, A사도 있고 정말 많은 회사도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 제품 만나지 한 장이면 내가 그 안에 시간을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너무 많은 회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내 본업은 해야지 부업은 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 전 제품 만나지 한 장이 저를 진짜 마음으로 울렸어요. 그걸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를 골라야 되고요. 또 믿을 수 있는 제품, 외부로부터 인정받은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재무 구조가 튼튼한 회사,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재무죠. 우리는 이 일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일을 언제까지? 평생 지속해서 대대손손 지속해서 이 사업을 할 건데 회사의 재무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속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제가 왜 자꾸 이쪽을 보는지 죄송해요. 저쪽에 미인들이 많나 미남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저쪽을 보는 게. 그래서 이 회사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노력하신 것을 1년, 3년, 5년, 10년, 100년 뒤에 더 크게 받을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가 너무 중요해요. 또 제품은 어때요? 최고여야 돼요. 최고 아니면 다른 회사 경쟁력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전문 제품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부업자도 가능한 또 어때요? 정말 내가 시작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어떤 거? 이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저를 이길 수 있는 플랜이 바로 이 유사나 플랜입니다. 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이 세 가지가 적어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회사를 고르셔야 내가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내가 뛰어남이 없어도 이 회사의 장점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사나라는 회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진정한 건강에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진단 키트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생명을 얻었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진단 키트로. 그런데 이 유사나의 창립자인 마이론 엔츠 박사도 앱스타인바 진단 바이러스 키트를 1970년도에 개발을 해서 전 세계 많은 인류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진단 키트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진단 키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생명을 다니고 있구나. 이런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가 세운 이런 대단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제가 자부심을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가 세운 바로 이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유사나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24개국에 나가 있고요. 세포학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연구에 회사는 1996년도에 나스닥 상장 이후에 2011년도에 뉴욕 증시까지 상장이 되었고요. 아마 처음 들어본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여러분들이 뉴욕 증시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를 아실 수 있으세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에요? 내노라는 대기업들만 상장되어 있는 그런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게 바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헬스케어 부분에서 수익률을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네트워크 마케팅, 합법적인 직접 판매 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합법적인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서 아이들에게 상속도 해줄 거고 대대손손 물려갈 건데 이 상속적인 합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합법적인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합법적인 회사에 대한 이름과 로고를 이렇게 서울에, 여기 전주에는 없지만 서울의 지하철역이나 서울에 지나다니는 버스에나 이런 데도 그 합법적인 회사의 그 52개 회사를 이렇게 다 공익 광고처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왜? 이러한 직업들이 정말 올바른 회사만 선택해서 하면 정말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익 광고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삼역에 가면 유산화 본사가 있죠. 역삼역이죠. 역삼역에 유산화 본사가 있고 유산화는 몇 번 출구인지 아세요? 8번 출구예요. 출구를 잘못 나가면 합법이 아닌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 전주에 계시는 분들도 안 가보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몇 번 출구라고요? 8번 출구로 나가셔야 돼요. 네, 잘못 나가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 지하철 광고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전단지 한 장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네. 제가 왜 전단지 한 장에 매료가 됐냐면 너무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너무 탈피하고 싶은데 아마 여기 부업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전부 다 부업이죠. 왜? 내가 가정주부여도 가정주부가 본업이니까 지금 다 부업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본업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몸이 힘들고 괴로운데 삶은 바꾸고 싶어. 근데 나한테 이만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내가 전 제품 만나지 한 장을 저에게 딱 건네주는 그 손길에 저 한 장이면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좀 써보고 내가 삶을 좀 바꿀 의욕이 생기겠다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전 제품 만나지 한 장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뉴트리션,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이죠. 들어있고 클린 다이어트, 우리가 해독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다이어트, 또 그 다음에 세포를 재생시키는 화장품까지 들어있죠. 뉴트리션 열심히 먹고 있고요. 지금 비포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우리 4월부터 뭐 하죠? 다이어트 챌린지 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비포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마 여기 다 지금 비포 만들고 계시네. 여기 김은경 리더님, 오종환 리더님 지금 다 지금 비포를 만들고 계시는데, 네.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제품이 전 제품 안내지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산화는. 네. 정말 제품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만 넣은 게 아니라 이 인셀리전스라는 특허받은 기술까지 제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유산화에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네트워크 회사, 제가 본 영양제 회사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지만 자체 생산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아마 유산화가 유일무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특정 얘기해도 되나? 이런 분도 계세요. 유명한 비타민 먹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유명한 비타민이지만 제조사는 어디예요? 그죠? 뭐 국양 뭐 제약 뭐 이렇게 그죠? 국일 뭐 제약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매사와 제조사가 전혀 다른 곳이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판매원과 제조원과 동일한 자체 생산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는 정말 유산화가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영양제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봐요? 광고. 그죠? 요즘 쿠팡에 얼라이브란 제품도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광고를 보고 많이 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팅을 가는데 어떤 비타민 드세요? 했더니 신현준 비타민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많이 제품을 사지만 전문가들은 광고를 보고 사지 않아요. 어떤 걸 보고 사냐? 이 미국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이나 혹은 북미 쪽에 시판되고 있는 영양제를 평가해 놓은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책자를 보고 영양제를 구매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질이 있다. 적어도 그 두 가지의 기준을 만족한 제품만이 최고의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양학 박사인 여에스더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비타민 혁명의 자용진 박사도 그 두 가지의 조건을 골라서 영양제를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책자가 바로 이 책자입니다. 저는 이 책자로 백만장자가 됐어요. 유산화가 이 책자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캐나다라는 나라는 20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양제를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어떤 거를? 첫 번째, 라벨링과 내용물의 영양제가 동일한지. 우리는 한치 의심하지 않죠. 라벨링과 내용물이 동일할 거라 생각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두 번째,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생산 시설은 어떤지, 원료는 어떤지 너무 중요하죠. 독성은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내가 먹은 영양제가 정말 손끝 발끝까지 제대로 흡수가 돼서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세 가지의 기준을 보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양제를 점수화시킨 거죠. 그런데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의료비가 공짜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때요?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아프면 어때요? 의료비가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은 20년째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좋은 거를 골라 먹으라고 이렇게 심사를 다 해서 점수화 시킨 거예요. 이 책자에서 1등을 받은 게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제품이에요. 이렇게 검증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산화가 이 책자를 만들었다면 사업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만든 책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자로 여러분들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고 저도 이 책자로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전문가들이 말한 소비자 단체에서도 유산화는 당연 1등을 차지하게 됐죠. 또 우리는 어때요? 유산화는 내과의사 처방전, 또 캐나다의 CPS에 모두 등재가 되어 있어서 제품의 효능을 입증받은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탁월한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최고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 4,500명의 선수들이 제품을 먹고 있는 거죠. 자, 이상화 선수가 86개의 메달을 차지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거의 10년째 유산화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냥 제품을 먹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제품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당연히 여러분들도 백만장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 사계절 스포츠 선수들이 다 유산화 제품들을 먹고 있어요. 자, 이렇게 최고의 퀄리티 제품이 나오는 데는 이렇게 85명의 유산화 연구 개발팀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회사들은 OEM에서 그냥 제품의 포뮬러를 가져오는데 유산화는 자체 생산 기술력과 자체 과학자와 이러한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모르겠어요. 제가 네 번째 직업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중에서 유산화라는 이 최고의 회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제가 돈이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같은 행복도요,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합니다. 네. 같은 건강도요, 돈이 있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같은 즐거움도 돈이 있으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요, 돈이 더 많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살면서 사람들이 덜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돈 이상 더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다 더 행복하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덜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금전적인 거, 이게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그 덜하는 부분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산화로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품을 드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유산화 제품으로 해독하고 정말 홀릿됐어요. 제가 마사지 사업을 혼자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항상 마사지를 할 때 산모들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해요. 왠 줄 아세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하루에 12명씩 혼자 마사지를 하니까 너무 졸리는 거예요. 산모들이 눈 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모유가 튀니까 제가 덮어드릴게요 하고 얼굴을 덮고 저는 자는 거예요. 자면서 마사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했던 거죠. 그게 만성 피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만성 피로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만성 피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고 엄마하고 일을 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산화의 해독 제품으로 만성 피로가 싹 씻은 듯이 낫고 나니까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사지가. 왜? 건강해지고 나니까. 그전에는 고통스러웠거든요. 이 졸음을 참아가며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경험하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만성 피로가 원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제품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누군가를 시키고 싶다. 혹은 내가 유산화에 매료되고 싶다 이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일주일간 제대로 해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사업을 진짜 비즈니스로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에 전혀 상관이 없죠. 또 혼자가 아닌 팀과 움직입니다. 그 팀이 바로 이 팀이죠. 저도 여러분들의 팀원이고 제가 팀원 중에 하나가 나와서 경험치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팀과 함께 움직입니다. 또 핸드폰 하러 비즈니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상 플랜을 한번 볼게요. 보통 네트워크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3,000개가 있다고 해요. 불법, 합법 다 합쳐서. 혹시 시계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시계. 네. 우리나라에 3,000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네트워크 회사 들여다보시면 보상 플랜의 함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을 버는 규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혹시 돈을 주는 데 있어서 비율을 적용하고 있진 않은지, 단계를 적용하고 있진 않은지, 세대를 제한하진 않는지, 내가 벌 수 있는 수당이 무한수당이 아니라 어떠한 일정 수당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지, 또 상속을 제한하고 있진 않는지, 또 직급자 수당을 주진 않는지, 여러 가지 유지를 했으니까 탈퇴가 당하지 않는지, 내 자리가 없어지진 않는지, 정해진 포인트를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셔야지 내가 제대로 된 회사를 고를 수 있고 아까 더 행복한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산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타회사와 차이점 세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보통 타회사들은 이렇게 내가 물건을 먹고 썼을 제품을 경험치를 공유를 열심히 해도 일정 이상 3명, 4명, 5명 내려가면 그 밑에부터는 나의 포인트로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일 끝에서 내가 먹고 써도 여기 나부터 먹고 쓰기 시작해서 물건 경험을 해도 어느 분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유산화는 제약이 없습니다. 보통의 회사들이 왜 이런 제약을 걸어놓을까요? 안 주겠다는 거죠. 덜 주겠다는 거죠. 근데 유산화는 나로 시작돼서 정보가 공유가 되면 누구의 노력부터 시작이 됐어요? 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무한으로 계속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유산화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아니 그러면 다른 회사는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유산화 플랜이 타 회사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어서 유산화는 기피의 인정을 무한으로 해준다. 자, 두 번째, 직급에 상관없이 매출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20%를 준다. 자, 어떻게 보면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분은 인정을 많이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유산화는 판매나 그거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나 저 같은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몇 프로? 똑같이 20%를 줘요. 누구나 다 똑같이 20%.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렇게 차등으로 줍니다. 매출 대비, 직급 대비. 그러면
이 3%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3%를 받는데 버티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자, 이 플랜을 봐봐요. 처음부터 몇 프로를 줘요? 20%. 자, 버티기가 너무 쉽죠. 자, 이들이 잘 버텨야 결국은 어때요? 이 탄탄한 다리가 완성이 되는데 이들이 3%를 받고 버티질 못하니까 위의 구조도 결국은 시간 속에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는 이러한 똑같은 20%의 이 플랜 덕분에 사재기도 예방할 수 있고 아주 탄탄한 레그를 내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아까 무한으로 정보가 내려가도 나에게 점수를 인정해준다. 두 번째 특징은 매출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몇 프로? 20%를 준다. 자, 세 번째 내가 포인트를 정산받고 나면 나머지 점수는 2월에 준다. 이게 유산화의 가장 큰 보상 플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플랜을. 자,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독을 한 세트 구매해서 제품을 드시면 돼요. 그게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독을 100만 원 정도 구매해서 드시고 자, 내가 정보를 주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가 막힌 경험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험치가 나를 통해서 내 하부라인을 통해서 내려가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내려가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하부에서도 먹고 쓰고 제품이 괜찮아. 그러면 그들도 누군가에게 정보를 준 것들이 나의 하부라인을 타고 통해서 누군가한테까지 올라와요. 나한테까지 포인트가 다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가 되고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유산화 보상 플랜의 규칙의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기억하신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아까 보시면 우리가 비즈니스 3개를 100만 원 주고 경험을 했어요. 자, 경험을 하고 자, 여러분들이 하부라인에서 나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제품을 먹습니다. 자, 이들이 A, B, E, F가 제품을 먹으면서 포인트가 나한테 중복으로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려운데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유산화는 비즈니스 센터를 처음부터 3개로 시작하는 게 가장 내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센터마다 각각의 비즈니스에서 나에게 돈을 줍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규칙에 의해서 그 첫 번째 규칙이 이 비즈니스 센터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의 포인트에 적은 쪽에 누구나 다 똑같이 몇 프로를 준다고요? 20%를 줍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비즈니스 자, 이 나의 두 번째 비즈니스만 볼게요. 이 비즈니스에서 좌측과 우측의 비즈니스 중에 이 좌측에 1000포인트, 1000포인트 모두 누적해져서 몇 포인트가 돼요? 2000포인트. 자, 우측에 나를 기준으로 1000포인트, 2000포인트가 합산해서 몇 점이 돼요? 3포인트.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규칙에 의해서 이 비즈니스 센터의 적은 쪽에 2000포인트 몇 20%. 그러면 토탈 몇 달러? 400달러를 밑달러로 준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환율이 얼마예요? 1,100원. 지금 환산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두 번째 가게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내가 400달러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가게에서 모두 돈을 준다고 했죠. 그럼 이 옆에 세 번째 비즈니스 센터에서도 똑같이 수당을 지급을 해줍니다. 어떻게? 좌측에 3,000점, 우측에 2,000점. 그러면 적은 실적 2,000포인트에 누구나 다 똑같이 몇백 달러를 내가 받게 됩니다. 자, 이 각각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가 남아있죠. 어디 남아있어요? 첫 번째 비즈니스 센터가 또 있죠. 또 아까 얘기했던 이 규칙에 의해서 자, 좌측에 몇 포인트? 5,000포인트. 우측에 5,000포인트 해서 적은 실적 5,000포인트에 누구나 다 몇 프로? 20% 해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이러한 비즈니스 센터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게, 돈을 벌 수 있는 가상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 비즈니스 센터마다 모두 돈을 주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센터를 늘려가는 게임이에요. 몇 개로 포인트 이 비즈니스 센터를 잘 하시면 돼요. 네, 비즈니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 비즈니스 센터를 처음에 내가 3개로 시작을 해서 A라인, B라인, 자 김씨와 안씨
이 씨와 한 씨, 최 씨와 권 씨, 박 씨와 황 씨를 소개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 센터를 좌측과 우측을 5,0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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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포인트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를 5,000, 5,000으로 채워가는 게임인데 결국 채우면 여러분들은 한 주에 60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 개 처음에 받은 비즈니스 센터를 꽉 채우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 1명, 2명, 3명, 4명을 통해서 내가 채워 나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 비즈니스 센터를 하나를 5천, 5천으로 꽉 채울 때마다 이 회사에서는 이 비즈니스 센터를 2개씩 더 줍니다. 2개씩. 그러면 이 1번을 꽉 채우고 나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자, 3번을 꽉 채우고 나면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그런데 나와 함께한 이 파트너, 이 수많은 했던 이 파트너들 밑으로 가서 그 비즈니스 센터를 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규칙이에요. 유산화에서 주는 이 무한소득의 비즈니스 센터는 무조건 나와 함께 열심히 띄워준 파트너들 밑으로만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열심히 비즈니스 센터를 5천, 5천으로 완성해서 저의 사랑하는 함께 믿고 따라준 파트너들 밑에 제 비즈니스 센터를 달고 제가 또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두 줄을 내려서 파트너들과 함께 비즈니스 하면 이 포인트가 이 가운데 있는 파트너들에게 공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제가 여기서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 이 비즈니스 센터를 두 줄로 또 규칙 스케이트장에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퀼트에서 그죠? 지금 킥복싱 배우고 있거든요. 킥복싱에서 자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경험치를 쌓아 배워요. 자 그러면 제가 나와 함께 비즈니스했던 파트너들 밑으로 가서 그들에게 포인트 너무 좋죠. 공유해 주니까 성장하기가 빨라요, 어려워요? 훨씬 빠르죠. 그래서 나와 함께 비즈니스했던 파트너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좀 뭔가 기회를 나눠줄 수 있는 너무 좋은 파트너들 밑으로 가서 제가 다시 비즈니스 하면서 저희는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의 가장 꽃 스폰서가 밑에 내려와서 나에게 포인트를 올려주는 그러한 구조. 파트너만 스폰서한테 점수를 아이고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파트너만 스폰서한테 무조건적으로 점수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밑으로 내려가서 파트너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점수를 올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유산화의 가장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폰서 파트너 관계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저도 파트너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파트너님들 앉아 계시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 매력 너무 빠졌어요. 아 내가 윗사람만 잘 아니라 결국은 위에 있는 스폰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즈니스 센터 돈을 벌 수 있는 가게를 좌측과 우측의 포인트를 5,000포인트로 만드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하나를 완성하면 700만 원을 버는 거고요. 한 달에 내가 2개를 완성하면 1,500을 버는 거고요. 저는 제가 2스타죠. 2스타, 3스타, 3스타, 4스타, 5, 6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가게를 좌측을 5천, 우측을 5천으로 꽉 채우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게임이에요. 9개를 완성을 하면. 자, 누구를 찾아서 5천 포인트 이렇게 해보세요. 굵직굵직한 한 명만. 정말 잘 살고 싶은 사람, 잘 살아본 사람. 과거에 지금은 어렵지만 과거에 잘 살아본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살더라고요. 또 긍정적인 사람, 더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더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 비타민 4인 가족 4명만 바꿨어도 우리는 이 소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기본 수당이에요. 아까 얘기한 건 파트너와 함께하는 수당이죠. 후원. 내가 파트너를 후원해줄 수 받을 수 있는 후원 수당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여기는 진짜 눈 크게 뜨셔야 돼요. 보너스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보너스가 바로 이 매칭 보너스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약 한 20명 정도의 8년 동안 20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유산화를 알려준 것 같아요. 근데 20명 한 30명 정도. 근데 다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품만 먹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 파트너는 1000명이 넘죠. 제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한 20, 30명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산화에서는 이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이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걸 줍니다. 내가 소개한 사람한테만 받는 보너스예요. 자, 제가 이 매칭 보너스를 그들의 소득의 15%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들의 15%가 받은 게 얼마였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계산해 봤어요. 약 3억 원이에요. 제가 그들의 15%를 3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얼마를 번 거예요? 20억을 번 거예요. 아니다. 얼마예요? 40억. 45억을 번 거예요. 그들은. 저만 성장했나요? 아니에요. 이 팀 안에서 누가 성장했어요? 그들도 성장했어요. 저는 끝까지 그들을 후원할 겁니다. 끝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야지 이 매칭 보너스가 자식한테까지 상속이 되거든요. 매칭 보너스도. 결국은 스폰서만 돈을 번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추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그들을 받치면서 팀 안에서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벌어간 거예요. 네트워크 미팅을 가서 제가 얘기해요. 스폰서만 돈 버는 일이고, 그죠? 만약에 스폰서만 돈 버는 일이면 저만 돈을 벌면 매칭 보너스는 어떻게 받아요? 빵원이에요, 빵원. 못 받죠? 저만 돈을 버는 일이면 제 파트너들이 버는 돈을 제가 한 주에 한 200에서 250의 이 매칭 보너스를 받아요. 파트너들도 3천만 원 이상을 버는 거죠. 제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직접 소개하지 않은 사람이 몇 천 명이 넘고요. 제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한 약 20명 정도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들의 수당의 15%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너무 멋진 회사 아닌가요?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한 사람만 찾으세요. 저의 매칭 보너스로 저희 스폰서님은 1년에 1억을 벌립니다. 괜찮죠? 자, 내 능력이 뛰어나지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요. 저한테 자꾸 이러지 마세요 하시면서 속으로는 뭐 하셔야 돼요? 나보다 나은 이 매칭 보너스만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인생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유산화는 스폰서만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파트너를 성장시켜야만이 저 매칭 보너스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매칭 보너스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달성을 하셔서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그가 그 기회를 잡아서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다른 네트워크는요, 평생에 한 번 보너스가 되게 많아요. 투스타 갔어, 투스타 한 번 보너스. 유산하는 이러한 보너스를 매주 줍니다. 제가 이걸 또 한 주에 200만 원씩 상속, 아이들한테 이거 다 상속되는 거예요. 매칭 보너스도 그렇고 리더십 보너스도 그렇고. 그리고 전 세계 60명한테만 주는 엘리트 보너스가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34위예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또 이 보너스를 받고 있어요. 이 보너스 또한 어때요? 아이들에게 다 상속이 되죠. 이 엘리트 보너스도 전 세계 매출의 3%를 매 분기마다 주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화의 보너스는 매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여행 프로모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여행 못 가죠. 네트워크 회사들. 저 여행 못 갔다고 지난달에 3천만 원 들어왔어요. 세계 여행. 여행을 못 보내줬다고 해서 그렇게 현금으로 착착착착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회사가 여행 프로모션도 현금으로 줄 정도의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산을 보유한. 자,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진정한 시간의 자유를 얻었고요. 이 시간의 자유라는 게 맨날 놀고 먹는 게 시간의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일하고 내가 진짜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왜? 안정적인 주급으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유산화를 통해서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상속. 내 가장 소중한 게 또 아이. 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파트너한테 여쭤봐요. 얼마 벌고 싶으세요? 유산화를 통해서. 리더님이 지금 얼마만큼의 일을 제가 물어봐요. 우리 오종환 리더님 얼마 벌고 싶으세요? 네. 리더님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무한소득. 그죠? 우리 무한소득 회사에서는 얼마 벌어야 돼요? 무한소득을 벌어야죠. 왜 4천만 원만 보세요? 제가 4천만 원 벌어보니까요. 에? 금방 쓰고 없어요. 4천만 원도. 응. 왜? 3개월만 지나면요. 원래 쓰던 4천만 원이야. 그렇게 돼요. 제가 엘리트 보너스 받기 전에는 엘리트 보너스 크죠? 굉장히 커요. 근데 원래 받던 금액 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은 뭐여야 된다고요? 무한 소득. 4천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무한 소득의 회사에 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무한 소득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단 하나 뭐라고요? 브랜드 체인지. 반드시 하셔야 돼. 우리 집 화장실에, 우리 집 화장대에, 화장실에, 식탁에 유산화 아닌 제품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유산화 웬 싹 빼셔야 돼요. 싹 빼셔야 돼요. 유산화 제품만 그 자리에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로 내 사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어떻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쵸? 우리 지금 밥 못 먹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리더님들. 그죠? 아까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고 했죠?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리더님들은 당당하게 정보를 공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은 건강을 챙기면서 재정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화 비즈니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돼요.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다. 그런데 저도 남는 시간에 해서는 절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8년 3개월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인컴 마사지 하면서 어느 정도의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벌었나를 봤더니 제가 마사지 5년 하면서 유산화를 부업으로 같이 했고 이제 유산화로 전업한 지는 3년 됐어요. 아직 새끼죠. 아직 새끼예요. 여러분들하고 아마 비슷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5년 부업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5억의 수입을 얻었더라고요. 처음엔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벌기 시작했죠, 저도. 근데 시간 속에서 늘어나서 5년 동안 한 5억 정도를 벌었고 지금 유산화 전업하고 3년 동안 15억을 벌었더라고요. 이런 일이에요. 어떻게? 레버리지, 복지와 축적이 되면서 레버리지가 되면서 우리가 엄청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탄탄한 회사여야 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나는 100억, 150억을 벌 거니까.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6억 1천을 벌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는 한 8억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득을. 그럼 제가 이 사업을 앞으로 100살까지 한다고 봤을 때 제가 지금 43이니까 앞으로 50년이면 얼마를 더 버는 거예요? 인컴이 전혀 안 오르고 8억씩만 벌어도 얼마야? 거의 뭐 저는 100억, 150억을 유산화해서 버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100억, 150억을 버는 일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직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다 부업이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남는 시간에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죠. 이게 1순위가 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에너지를 다 끄라고. 유산화만 생각하시라고. 1년만 유산화 생각하시면 2년째부터는 유산화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1년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셔서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유산화 코리아는 이렇게 메르스 때도 성장을 했고요. 코로나 때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업계에 1,200억의 매출로 당당하게 유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유산화로 정말 많은 삶이 바뀌었어요. 병원 다닐 때, 마사지 할 때 한 달에 1,500만 원 벌었던 일이 지금은 한 주에 1,500으로 바뀌었어요. 말이나 돼요? 상상 저는 소득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게 돈이 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병원 다닐 때예요. 그리고 유산화로 강의할 때 너무 멋지죠. 너무 유산화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제품을 먹기까지 3년 걸렸습니다. 저처럼 고집이 세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스포님이 제품 유산화 멀지 하나 공짜로 때
찌개 휴지통에 버렸어요. 난 이런 거 안 먹어. 나는 종근당 먹어. 이러면서. 나는 메이커 먹어. 막 이러면서. 우리 시골 사람들이 메이커 좋아해. 메이커. 그래서 멋지게 버려서 저는 지금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어느 누구도 제품을 공짜로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삶이 바뀌었잖아요. 네. 여러분, 네. 그랬던 제가 이렇게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스피커도 하고 유산화 사업 시작한 지 6년 9개월 만에 12억을 벌어서 이 $1 밀리언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이 파트너들도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저만 성장한 게 아니라 아까 제 파트너들도 돈을 벌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탑 25 안에 들어있는 저희 파트너님들이세요.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죠?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평한 회사에 와 있으신 거예요. 기회가 많은 회사에. 자, 항상 엄마가 돈을 벌면요. 가장 수혜자는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남편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아이들이에요. 자, 아이들의 캐나다 유학생활 5년을 마치고 저는 선견지명이 있나 봐요. 코로나 터지기 3주 전에 들어왔어요. 네. 저는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 봐요. 네.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싸우면서 살고 있고, 네. 그리고 정말 딸로서 부모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효녀가 됐습니다. 뭐 아주 비싼 차는 아니지만 제가 아빠에게 차를 선물했을 때 항상 전화하면 차에 가 계셨어요. 너무 좋으셔서. 너무 좋으셔서. 아빠가 웃는 모습이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기쁨인지 몰랐어요. 효도를 하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나는 아빠에게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새 준이 이렇게 여행을 가서 엄마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부모님에게 주는 기쁨 한 번만 느껴보세요. 유산화 보너스로. 그러면 리더님들이 더 일을 하고 싶고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악착같이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실 거예요. 자, 주고 100만 원 딱 받아서 딱 한 번만 줘보세요. 엄마 표정이 어떻게 바뀌나. 네. 자,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정말 캐나다에도 외국에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외국에도 살아봤고요. 또 그렇게 가고 싶었던 딸 공개 수업에도 참여해봤어요. 지금은 눈물이 나지 않지만 이 사진만 보면 제가 항상 눈물이 났었거든요. 한 번도 마사지 하느라 그 10만 원, 100만 원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이들의 공개 수업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런 게 시간의 자유인 것 같아요. 놀고 먹는 게 시간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거 이런 게 행복의 자유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생신일 때 내가 마음대로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의 자유가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저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 했고요. 지금은 비대면 비즈니스 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할로윈 파티도 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우리는 시스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 돈이 들어오는 어떠한 레그가 다 한두 군데씩은 다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도 상가 갖고 있죠. 상가 갖고 있으신 분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 또 뭐예요? 다른 데 또 투자하고 있죠. 여러 가지 돈이 들어오는 레그는 여러 군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단 굵직한 유산화 레그부터 만들으셔야죠.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님이 이 PT 주신 건데 너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예요. 세상에는 되는 일가 있고요.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유산화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제품이 최고고요. 최고 중에 최고여야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최고로 탄탄하고요. 여행 보너스 수백억씩 팍팍 풀어줄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어디라 있을까요? 유산화밖에 없죠. 회사. 그리고 최고의 보상 플랜. 스폰서를 이길 수 있는 플랜. 스폰서가 내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플랜. 정말 이거야말로 유산화의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일에 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절대 이탈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만 오시면 돼요. 아까 그 3가지를 하시면서 먹고 쓰시면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하나 배워가시고요. 지금 이 안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있는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100배, 1000배로 유산화에서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산화가 답이고요. 지금 유산화 시작하시고요. 또 유산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사업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모유수유 원장님께 유산화를 알려드렸고 모유수유 마사지를 받아요? 와이프. 사모님들? 그러시구나. 마사지 받으셨어요? 전주에서요? 혹시 협회가 아이통곡인가요, 거기? 산모아기. 이게 이제 저희 협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협회인데 그 협회에서 막 못하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이제 유산화 금기예요, 저희 협회는. 저 때문에. 제가 몇 명 빼왔거든요, 마사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금기됐어요. 그게 협회 자체에서 막 네트워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협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악세 쪽이 밥줄이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컨택됐냐면 그분이 저희 스폰서님 무슨 얘기를 해서 제가 무슨 뭐 제품에 막 효과를 받아서 저는 사게 게 아니라 그냥 제 삶이 우울해서 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 3년이라는 제품을 거절하고 안 먹고 이 시간 속에서 제가 출산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누워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치 셋째를 임신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수입이 끊겼죠. 수입이 끊기고 나니까 내가 버는 돈은 그러니까 매달 제가 2천만 원씩 벌 때 나에게는 돈이 끊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 유산기로 제가 1년을 입원하면서 정말 이 노동수입과 권리소득에 눈을 뜨게 됐고 권리소득을 꼭 반드시 돈이 들어오는 내가 뭔가 줄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지금 그분이 밥줄이고 협회에서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지내면 몸 막 써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얘기해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 뭐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럴 때 그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마사지를 할 때는 몸을 써서 돈을 버는 거 외에는 사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나쁜 짓이다, 사기다, 막 잘못된 거다, 옳지 않은 거다, 막 이런 생각이 강해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몸의 한계를 느낀다. 한 번만 이 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를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분의 인생이 좀 약간 썰물이다 느낄 때.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협회에서 혹시 반대하는 건 없는지도 자세히 물어보시고. 저희 아이통곡 업계에서는 유산화를 하면 안 돼요. 홈페이지에서 내려버려요. 네. 자, 그리고 다이아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서 신뢰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이거 지금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네. 저는 지인들한테 잘 못해요. 친구나 친척들한테 유산화 말을 잘 못해요. 저희 친척분들은 그래서 유산하신 분 없어요. 제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새로 사귄 사람들한테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그게 익숙한데 친척분들은 멀리 살고 일하느라고 이들하고 관계실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마사지 하느라고 누구 결혼식이나 어디나 친척들 모임이나 명절이나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하고의 소통이 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은 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가 여기 와 있는데 거의 6년 만에 사인을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하고. 그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업을 얘기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제 저 친구분이 본인의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한번 꺼내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본인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 그때 유산화의 기회를 전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제품 정도 하나 두 개는 들어갔는데 뭐 사업을 전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 사람을 하면서 많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좋은 노력해요. 어떻게 막 과일도 막
몇십 개씩 막 깎아요. 친해지려고. 깎아요. 막 사과 막 2만 원치 막 10개, 20개씩 막 사가지고 가서 막 깎아서 같이도 먹고 편하게. 편하게. 유산화에서나 제가 직급 짠 거죠. 뭐 다른 데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베풀려고 많이 노력하죠. 사람들이 먼저 베풀어야죠. 그래야 또 관계심도 쌓으니까 이제 친해지려고 적극적으로 하죠. 뭔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친정에서 맛있는 게 올라와서 그것도 갖고 가서 막 다 같이 깎아서 먹기도 하고 즐겁게 웃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친해지다 보면은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내가 그 안에서 막 친해지다 보면 따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속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타이밍에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비즈니스의 기회를 알리고 이렇게 단체로 있는 데서는 하지 않고. 근데 리더님들이 모임이나 행사에 가서 뭔가 사람을 사귈 때 굉장히 적극적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리더님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새로운 단체에다 딱 네트워크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요. 엄청 달라요. 뭐가 달라요? 굉장히 밝아요. 잘 웃어요. 그리고 우리 책도 많이 읽잖아요. 상당히 유식해요. 일반 주부보다는 우리가. 왜? 책도 읽고 동기부여 강의도 듣고 많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쇄신을 하잖아요. 여기에 있으니까 티가 안 나는 거지 어떤 일반 단체에다 갖다 놓으면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하지 않는다 해도 네트워크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어봐요. 직업을 찾고 뭐 하냐고. 왜? 우리가 다르니까. 남다르니까. 그리고 적극적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을 사귀려고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사람의 핫버튼을 찾기 위해서 물어도 보고. 그래서 리더님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단체에 가면 적극적으로 사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생일 파티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몇 명이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축하해줘야죠. 적극적으로 가서 축하해주고 적극적으로 빠지지 않고 자주 가서 그들과 얼굴을 익히고 뭔가 뒤풀이를 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쓰셔야죠. 그냥 왔다만 한다고 해서 그들과 시간이 친해지진 않거든요. 더 쉬운데 하다 보면. 근데 리더님들이 시간을 쓰셔야죠. 거기다가 뭔가 매일 스포츠를 배우면 그 안에서 매일 가서 스포츠를 해야 되고 또 제가 퀼트 바느질도 했었잖아요. 퀼트를 이렇게 매번 다니는데 원장님이 영양제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 드세요? 그랬더니 영양제 드신대. 어떤 거 드세요? 그랬더니 여기 고객이 약국에서 그냥 사다 드신대. 그래서 제가 우리 뭐 해야 돼요?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 고르는 기준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들은 뭘 봐요? 아까 컨슈머랩과 서플리먼트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제가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 먹고 싶대요. 자연스럽게 제품이 들어가고 그분이 해독을 하면서 제품 체험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똑같아요. 친구를 그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면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단체 스포츠는 어떤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데 힘스럽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친구 어려워요. 친구 어렵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랑 이렇게 끊임없이 뭐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연락하고 지내면서 그 친구의 타이밍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말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말이 귀에 안 들릴 때는 아무리 말을 하고 한 방을 날리건 두 방을 날리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친구가 내 얘기가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식 하다가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그 한 방을 그 타이밍을 좀 보는 거. 그래서 리더님들도 친구분하고 얘기하실 때 머릿속에 얘가 니즈가 돈에 있나 아니면 시간에 있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나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시면서 얘기를 듣다가 그 한 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유산화인 거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또 거절의 양을 채워야 해서 닥치고 전하려고 합니다. 주로 영양제 권하고 있고 이미 영양제 드시는 분한테 권했는데 브랜드 체인지를 안 하실 때 임팩트 있게 체인지 할 수 있는 한마디 있을까요? 이거 어느 분이 질문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친구분이
네. 음. 그분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 유산화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먹는 거거든. 서플리먼트 안 보고도 잘 먹어요. 서플리먼트 안 보고도 해독 잘 들어가요. 그죠? 사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를 좀 보고 먹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가 지인이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일수록 나와 좀 친해지는 시간. 정보도 주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커피 쿠폰도 뭔가 때에 따라서 명절 땐 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그 친해지는 관계 속에서 나의 정보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 내가 친해지지 않고 서 나의 정보를 탁 덥석 무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은 좀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는 걸 좀 하시면 그분들이 좀 마음을 안 연 거죠. 왜? 리더님이 준 정보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아직은. 그래서 그 마음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간호사가 제일 힘들었어요. 간호사가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고요. 돈도 많이 주지도 않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건 내가 일이 힘들어도 돈을 막 간호사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마사지 할 때 느꼈어요. 아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을까? 하루에 100만 원씩. 저렇게 물으면 100만 원씩 막 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사지도 하면서 또 알았어요. 몸이 아파지고 나니까 아, 내 건강을 희생하면서 버는 돈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아, 돈도 벌고 건강도 찾고 소득도 무한소득이구나. 그래서 저는 유나할 때마다 뭐 가끔 뭐 힘들 때 힘들다기보다 이렇게 뭔가 생각이 많아질 때는 간호사 때를 떠올리고요. 죽어라 돈 얼마 고정 수입인 때 생각하고요. 또 조금 이렇게 내가 기운이 빠질 때 마사지 할 때 생각해요. 하루 종일 몸 상하면서 그렇게 마사지해도 수입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마사지도. 왜? 내가 1시간에 한 명씩밖에 못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24시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유사나 비즈니스 하는 게 하나 힘들지 않아요. 힘들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남성분 안경 쓰신 분 직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어떤 거세요?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아, 여러 가지 하시는구나. 그러면 리더님도 유산은 있다. 근데 하는 일 훨씬 힘들죠. 유산화가 더 힘들어요. 안 힘들죠. 원래 하는 일이 더 힘드시죠. 맞아요. 우리 오종환 리더님도 학원 수업하는 게 훨씬 힘들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 김웅영 리더님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3월달이면 거의 죽지 않아요? 밤새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 원래 내 직업 생각해 보세요. 훨씬 힘들었어요, 진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안에서 같이 해 나가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회사 동료들은 어떻게 컨택하면 좋을까요? 다들 건강가 좋은 건 알겠대요. 거기서 끝이네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질문하셨죠? 음, 돈이 없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거의 10,000원 안 넘거든요. 전 깜짝 놀랐어요. 10,000원 안 넘어요. 근데 가면 얼라이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얼라이브 먹는 사람한테 저도 헬스팩을 한번 권한 적이 있는데 말도 못 꺼내게 가격을 듣더니 여기 철벽 방어를 해버리더라고요. 돈이 하는 말은 못 하는데 강한 부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다 똑같아.
그게 돈이 없다는 말인데 그거는 못하고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돈이 없어요. 그분들은 사업으로 그냥 안내해요. 만나서 돈이 없는 걸 본인 입으로 말하게 해요. 받아들이게 해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걸.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상. 내가 그냥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자백하게 한 다음에 사업을 해요. 공짜로 먹으라고. 리더니 공짜로 먹잖아요. 나도 돈 없어서 공짜로 먹는 거야 지금. 내가 알면서 내 몸에 독을 부을 수 없으니. 그래서 사업을 전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핑계 다 필요 없어요. 돈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 네, 리더님. 네트워크 마케팅. 겁. 겁. 무서운 겁. 겁이 많다. 일단 물어봐야죠, 리더님. 어떤 얘기를 들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에 어떤 무서운 얘기를 들었냐고. 주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빚이 생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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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리더님이 강하게 생각을 바꿔줄 수는 없는 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저도 생각이 바뀌는데 3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스포너님이 모피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3년 전에 취했는데 갑자기 3년 뒤에 그가 나를 위해서 뭘 노력한 건 없어요. 근데 3년 전에 출애했는데 갑자기 3년 뒤에 엄청 싼 모피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그 매대에 있는 모피 같은데 그 모피를 딱 입고 나타났는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모피를 입고 이렇게 걸어왔어. 이렇게 걸어왔는데 내 마음에 저 여자 어디서 모피를 입고 왔지? 막 내 마음에 난리가 났어. 내 마음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도 모피를 못 입는데 저 여자는 어디서 모피를 벗을까? 진짜 유산화가 돈이 되는 거야 어쩌는 거야. 혼자 막 머릿속에 막 혼자 제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물어본 거예요. 진짜 이거 먹으면 비염 괜찮아져요? 이거 제품 괜찮아요? 먹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님도 지금 막 뒤집어야 되는 명단이 있고요. 내가 조금 벌고 쫙 한번 가야 되는 명단이 있고 이게 명단이 다 틀려요. 모두 다 내가 싸그리 지금 사업을 시켜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님이 그 외적인 명단을 빨리 내가 새로운 사람 사귀는 거예요. 친구들로 지금 안 돼.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사귀는 거에 막 여러 군데 모임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빨리 사귀어가지고 리더님 빨리 인컴을 만들어서 통장을 들이밀든지 차를 꾸든지 해가지고 리더님이 주고 100만 원이어도 벤츠 바꿀 수 있잖아요. 니스로. 100만 원이면 바꿔요. 100만 원이면 바꿔요. 니스가 뭐 완전 강하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고 리더님이 어쨌든 결과물을 만든 다음에 그 친구는 넘어뜨려도 늦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컨택할 수는 없지만 시간 속에서 내가 결과물을 이만큼을 주고 뭐 3만 원을 받는 걸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보여줘서 주고 5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마다 이 명단을 뒤집는 타이밍이 이때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가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친구분한테 얘기를 충분히 들으세요.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이 되냐. 그럼 그 걱정되는 부분을 내가 하나하나씩 네가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고 하진 않겠다. 근데 그 걱정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을 내가 얘기해 줄 건데 들을 마음은 있냐? 라고 물어보시고 듣겠다고 하시면 그 하나하나 궁금증을 해주시고 예전에 한번 어떤 리더가 어떻게 보상 플랜을 틀었냐면요. 앉혀놓고 궁금한 거 의심 아까 뭐 한 거? 사재기 걱정된다. 2번 사람은 돈 버는 것 같다. 3번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4번 막 이렇게 썼어요. 막 5번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싹 한 다음에 이걸로 플랜을 한 거예요.
이걸로 우리 플랜을 접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상 플랜을 풀어주니까 그분이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보상 플랜을 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걱정되는 부분을 질문을 받고 여기다 써놓고 1에 대한 해답, 2번에 대한 해답, 3번에 대한 해답 이렇게 쓰니까 그분이 해결이 되니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리더님들이 꼭 우리가 정석으로만 풀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모피나 뭐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뭐 시계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명단을 뒤집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네, 12시고 네, 리더님.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그죠? 계속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 뒤로 가래, 뒤로 가. 네. 너무 적극적이어가지고 성격이 앞으로 나와. 우리 김하나 리더님이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모임에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모임에 가면 유산 얘기를 1절부터 10절까지 했어? 뭐 유산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투스타도 엄청 눈치 봐요. 눈치 봐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막 복잡해. 이 타이밍에 한다면 또 제가 또 한다고 뭐라고 하려나 막 이러면서 그만해야 되나 여기서 일절에 끝내야 되나 막 저도 머릿속으로 엄청 계산해요. 리더님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뭐 테스타가 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예. 근데 물어보는 거 위주로 많이. 그치만 오래간만에 친구를 제가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저를 보고 놀래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가 엄청 똑똑해졌다고 놀래더라고요. 책도 많이 읽고 많이 달라지고 적극적이고 당차고 이런 모습에 그 초등학교 친구가 학교 선생님인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직업이 굉장히 사람들을 열심히 살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굉장히 에너자이틱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무리에 가도 튑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이 새로운 단체나 모임에 가서 저는 계속 가입해서 뭘 배우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이지 리더님이 지금 여기 전주에 내려오게 된 것도 제가 하도 뭘 배우라고 막 하니까 집 앞에 요가를 갔는데 요가 선생님을 통해서 동안 레그가 내려간 게 전주까지 내려오면서 루비 이그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나가서 배우면 누군가 사람을 사귀면 기필코 컨택해야 되겠다라기보다 시간 속에서 그들과 관계십을 맺게 되면 어때요? 먹게 되어 있어. 먹게 되어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택이 되겠어 안 되겠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핸드폰 새로운 사람의 명단을 저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트는 게 중요한 거죠. 개인적으로 하고 관계십을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도전들을 리더님들에게 하셨으면 좋겠고 친구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절부터 100절까지 얘기한다고 그의 귀에 들리지 않으니 리더님이 우르르 있는 데서 만나기보다 우르르 있는 데서는 핫버튼만 찾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라리 유산화 얘기를 했으면 많이 했지 그 무리 안에서 유산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저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네. 그러면 2번 다시 리더님 안 껴줘요. 그 모임에서. 네. 다 반복입니다. 네트워크는 반복이에요. 거절당하고 정보 주고 시스템 주고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하면 분명히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변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죠.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이 안에서 잘 잡으시고 꼭 이 안에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로 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떠들어도 아유 본인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저 여자도 버는데 저 사람도 버는데 나라고 못해? 정말 저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진지하게 알아보시고 진지하게 들여다보시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내가 살아생전에 자산을 물릴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비즈니스가? 저는 없다고 봐요. 저희 남편이 어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육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육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가 이대로 성장을 더 안 해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 유산하러 150억은 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근데 유산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때 또 정보를 제대로 듣지 않고 또 버리면 3년 동안 듣지 않다가 계속 내가 미랬어. 정말 이런 생이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아침에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도 반드시 귀한 정보라고 여기시고 흘려듣지 마시고 꼭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 안에서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정말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 안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드셔보시고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